좀 올려야 되는데.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면서 본회의장의 평화를 빕니다. 마음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정 시한까지 넘긴 새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의 심의 의결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아까 무엇까지 포함해서요. 정부가 제출한 429조 국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 정의당의 지혜를 모으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밤낮 없이 예산안을 분석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청회 한 번, 그리고 종합, 경제, 비경제 분야로 나뉘어진 질의, 응답, 답변, 대안 6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개수조정 소위로 갔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소소위라는 임의기구로 갔어. 몇 분의 분이 이 거대한 예산을 살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커다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결위원인 제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이루 말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꿔야 된다고 부릅니다. 그것이 관행이다.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제도 개선을 하고 운영의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이렇게 먼저 주장을 합니다. 예산안은 그 중심이 원내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 그냥 얹어졌고 정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예산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촛불 민심에 온전히 부응하는 예산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공무원 증원 그리고 최저임금마저 죄인처럼 만들어버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동과 시비는 물론이고 지역구에서 입만 열면 어르신은 없이 이렇게 찬양하시던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사용했을 1.16% 초저출산 시대의 아동수당은 가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채기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 남북 교류 또 협력 지원 사업을 향해 퍼주기라며 싸구려 안보 장사에 열중했던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 예산마저 싸구려 퍼주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재정 파탄 미래 세대 운운하며 마치 나라 거덜날 것처럼 국민 불안케 했던 자유한국당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인세 대폭 인하해주고 4대강 사업에 22조 퍼붓고 10수조 원 해외 자원개발에 탕진한 당사자들의 정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증세는 왜 안 합니까? 이율배반 아니에요. 정부 여당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위 핀셋 증세하면서 증세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번 안이 대단히 미흡하고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만은 국민의
민생을 생각해서 그 높이에서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좀 올려야 되는데.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면서 본회의장의 평화를 빕니다. 마음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대한 생채기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 남북 교류 또 협력 지원 사업을 향해 퍼주기라며 싸구려 안보 장사에 열중했던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 예산마저 싸구려 퍼주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재정 파탄 미래 세대 운운하며 마치 나라 거덜날 것처럼 국민 불안케 했던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법인세 대폭 인하해주고 4대강 사업에 22조 퍼붓고 10수조 원 해외 자원개발에 탕진한 당사자들의 정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증세는 왜 안 합니까? 이율 배반 아니에요. 정부 여당에도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촛불 민심에 온전히 부응하는 예산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공무원 증원 그리고 최저임금마저 죄인처럼 만들어버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동과 시비는 물론이고 지역구에서 입만 열면 어르신은 없이 이렇게 찬양하시던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사용했을 1.16% 초저출산 시대의 아동수당은 가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무엇보다도 법정 시한까지 넘긴 새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의 심의 의결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아까 무엇까지 포함해서요. 정부가 제출한 429조 국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 정의당의 지혜를 모으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밤낮 없이 예산안을 분석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청회 한 번, 그리고 종합, 경제, 비경제 분야로 나뉘어진 질의, 응답, 답변, 대안 6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개수조정 소위로 갔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소소위라는 임의기구로 갔어. 몇 분의 분이 이 거대한 예산을 살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커다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결 위원인 제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이루 말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관행이다.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제도 개선을 하고 운영의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이렇게 먼저 주장을 합니다. 예산안은 그 중심이 원내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 그냥 얹어졌고 정쟁으로만